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100% 자회사인 미국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유상증자로 314억 자금 투입한다는 소식인데요.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올해 NDA 신청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의 급락으로 오늘 이제 장분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HLB 관련해서 오전장에 나온 국내 기사를 보면 최근에 4년 만에 이 영업이익 흑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위기가 벗어났다. 자, 그간에 이제 HLB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서 2년 동안에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작년에 FA라든지 노터스 같은 인수를 통해서 올해 1분기부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입니다만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이라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뭐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면서 이 4년 연속이 이제 사실 영업이익이 적자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5년 정도 되면 상장 폐지 관련되는 부분에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근원적으로 지금 일단 1분기부터 해소를 했다는 차원이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이제 사실은 이제 베트남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해서는 지금 현지 분위기도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이제 상업화 기대감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마무리까지는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사들은 계속 이제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나왔던 기사가 오후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HLB가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올해 총력을 다한다. 그간의 2년 동안에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메자닌 자금을 통해서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이제 계열사를 늘리고 파이프라인을 확장했는데 올해는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 NDA에 어떤 집중하겠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인적 자원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들을 반영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삼상을 통해서 FDA 어떤 도전들을 2019년도부터 많이 했는데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죠. FDA가 1년에 보통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 한 50건 정도 냅니다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년에 뭐 몇만 건 정도의 어떤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허가 관련되는 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류도 많고요. 절차라든지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FDA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간의 어떤 시행착오를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요. 올해 어떤 진행하는 거에서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인적인 어떤 자원의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HLB가 좀 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계가 FDA 출신의 어떤 전문가 영입을 HLB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필요한 어떤 시행착오, 뭐 각각의 어떤 가정마다 다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FDA 출신의 어떤 전문가의 몸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영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시장이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는 미국 시장입니다. 약가도 높고요, 규모도 크고, 그래서 FDA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가 비용으로 시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빠른 어떤 진행을 요구하는 이 당사자 이제 바이오텍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FDA 임상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든 미팅에 뭐 저기 서류 절차라든지 진행 단계마다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정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진행하는 어떤 기업이 입장에 보면 FDA 원하는 어떤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FDA가 원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때는 보완 서류를 다시 FDA에서 요구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굉장히 좀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시간과 전략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FDA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떤 추세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FDA 출신의 영입이 미국의 어떤 바이오 기업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 HLB가 그 엘레바 페라피틱스에서 지금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ND 신청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뭐 정세호 박사라든지 장성호 박사 이런 부분들을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세호 이제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FDA 항암제 이제 부서에서요.
IND라든지 NDA 심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장성훈 이 박사 같은 경우에도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에서 임상 연구 뭐 IND, NDA 심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어떤 가세가 NDA 신청 과정에서 상당히 뭐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최소 2건 정도 뭐 선양 남성항이 되든 그 다음에 위암 말기 삼상 관련되는 부분 하든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캄넬리주만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2건을 이제 선정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좀 더 이제 가시화가 되겠죠. 그만큼 이제 FDA 출신 전문가를 영입해서 허가 절차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신약 물질의 어떤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만큼 그 기대감 모멘텀이 HLB 주가에 중기적으로는 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상반기 정도가 지나고 나면 거의 이제 윤곽이 FDA 요구 조건 관련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서 좀 모멘텀이 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또 자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원, 그래서 이제 인적인 어떤 부분들도 했습니다만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부분들을 진행하니까 주주 배정으로 거의 지금 이제 HLB가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이제 500만 주 314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임상 지원 관련돼서 신약 연구 허가 관련해서 전문가로 이제 교체한 만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미국 진출의 어떤 기대감이 회사가 더욱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 나왔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엘라바 테라피틱스의 대표이사가 이제 정세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취득 주식 수가 500만 주고 자금 지원이 이제 현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풋옵션 계약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미국 이제 서부 쪽에 있죠. 유타주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고요. 자본 총계를 보면 이제 마이너 상태니까 자금 지원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R&D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HLB 어떤 지원이 또 되었다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좀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다시 또 전일 대비해서 올랐다. 그래서 한 21.31% 정도 올랐고요.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좀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바닥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셀리버리가 에로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매수가 나오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바이오주들이 좀 선전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 3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 밑에서는 이제 갭다운 양봉들이 나와서 뭐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였는데요. 이 종가상으로는 이제 500원 빠졌고 시간에도 보시게 되면 가격권을 보시게 되면 한 200원 정도 올라서 지금 3만원대 라인들은 확실하게 지금 잡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3만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중바닥을 지금 이제 거의 2달 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HLB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NDA 관련되는 부분들이 언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느냐가 보이는 거고요. 주가 흐름에서는 이 작년에 어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에 어떤 저점 부근에서 이제 저가를 형성을 계속 이제 해주면서 몇 달째 플랫형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에 중요해질 건데요. 그래서 뭐 현물 부분에서는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이제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는데 이제 NDA 모멘텀이 어느 시점에 이제 부느냐가 가장 올해 HLB 주가 흐름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지금 이제 준비 과정에서 FDA가 요구했던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실제 환자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외부 데이터 그리고 이제 아파티님과 리보세라님이 같은 시설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과정이 상반기 내로 이제 끝나지면 이 부분들과 이제 서류 제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지점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간 이제 가격 하락과
행보 과정들을 끝내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여지는 어떤 흐름들의 이제 시발점은 사실은 이제 한 3만 원대 중반 이 가격이겠죠. 3만 원대 중반 가격을 언제쯤에 지금 올라가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3월 달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베트남의 어떤 이제 모멘텀이 다시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베트남의 모멘텀보다는 이제 향후에는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모멘텀에 불면서 이런 어떤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과정으로 종목 흐름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3만 원대 안착가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 파라볼릭자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 21선 부근에 있는 이 꼬여 있는 이 부분들이 안착의 흐름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시장 흐름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주안점을 있게 보셔야 되겠죠. 자, 해당 사항들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